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라는 남자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진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했었고요. 자, 코멘트들 간밤도 아닙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 나온 코멘트를 보면 중국과의 협상이 잘 가고 있다. 중국의 관세율을 깎아주겠다. 영민 매니저, 아무리 사람이 변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도 유분수죠. 또 파월도 자기는 해임 안 한다. 뭐 이거 뭡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된다. 네. 제가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시장을 10% 넘게 급등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의장을 애초에 해임할 생각이 없었다. 애시당초. 애초에 해임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금리는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단 콤보죠.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관세율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 사실상 지금 정도 수준은 사실 무역 교역을 아예 차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받아가지고 백악관의 이제 레빗 대변인도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네,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중국과의 협상 진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진짜 협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이고 뭐 어제도 사실 히토류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또 긴장을 좀 고조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진짜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주무 이제 장관과 대변인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사실상 중국과의 이제 협상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관세율이 더 낮아질 거다라는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이제 안도렐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당분간은 미증시는 말 한마디에 급등했다가 말 한마디에 떨어지는. 실제로 어제는 파월 의장을 해임한 것도 아닌데 해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고. 할 것처럼. 오늘은 안 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급등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했던 모습과 지금 모습 저는 크게 달라진 거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협상을 풀어냈는가. 항상 이제 강경하게 이제 나갔다가 지금처럼 뭔가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상대방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 진행할 때도 이게 한 방에 협상이 또 안 돼요. 협상은 시작하지만 또 티격태격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타결을 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이제 협상이 이제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좀 방점을 좀 두시면서 당분간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은 뭐 안도렐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영민 매니저 잠깐 언급을 했고 뭐 미국의 이제 레딧 같은 사이트에서 보면 협상은 안 되고 있는데 끌어내려고 협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요즘은 아닌데 옛날 고전의 연인들 간의 수법에서 안 사귀는데 나는 저 사귀고 있다. 이런 소문을 좀 퍼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요즘은 안 됩니다. 사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전략인가요? 뭔가요? 실제로 연예인들도 사실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연애 기사가 뜨면서 그걸 서로 확인 전화하고 하다가 다시 한번 인연이 돼서 사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전략을 쓴 것 같기도 한 것 같고요.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물밑 협상도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뭐 스카페스 재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관료들이 중국과의 어떤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이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빠르게 협상이 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긴장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또 유화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은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이게 수그리고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먼저 던져놨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정말 강경한 태세, 뭐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 제품을 사용해서 미국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또 이제 교육을 중단하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달래기 차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협상을 하고 싶은 거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진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하고 예전부터 뭐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네. 트럼프는 뭐 진짜 상남자다, 뭐 진정한 남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띄워줬는데 특별하게 오히려 중국이 진짜 강대강,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오니까 네. 이에 대해서 약간은 좀 위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일단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야 서로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고 약간 또 이제 미국도 이득을 네. 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하루 빨리 또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왜냐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지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시진핑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어차피 1년 또 그리고 이번 올해 안에는 뭔가 승부를 봐야지 이게 내년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지율 박살이에요. 맞습니다. 지지율도 박살날 뿐더러 네. 레임덕에 빠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해도 아니고요. 사실 올해 상반기 안에 이걸 좀 일단락을 져야 미증시도 안정을 찾고 그래야 내년 중간 선거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번 상반기 안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장기화되면은 중국 기업들 오히려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내수를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AI 산업과 로봇 산업 그리고 또 자급자족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더욱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빠르게 조속히 일단락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시진핑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앉혀야 되는 게 된다. 가장 급선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스텝은 지금 서동요 전략을 썼다. 여러분 서동요 아시나요? 서동요 전략을 썼다. 요즘에 그러면 정말 영민이 큰일 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 전략의 가능성이 있는데 또 네. 스카페센트의 말을 보면 만나기는 만나본 적은 있는 것도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진위 여부는. 그러나 뭐 베센트, 트럼프 모두 네. 잘 되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만났다고 치고 중요한 건 우리의 투자 전략인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불과 우리의 K 증시는 경기 방어주가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네. 3대장, 한전, 또 이마트, 삼양식품 네. 이 와중에 52주 신고가를 쳤거든요. 자, 이제 판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영민 매니저. 네. 투자 전략으로 가서 성장주 대 방어주라고 한다면 포트 조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성장주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가 2.7% 급등 마감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선물 지수도 2%가 넘게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 때문에 관세 전쟁이 이제 완화됐다. 이렇게 이제 그거죠. 지금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장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면 관세 우려 때문에 가장 좀 피해가 컸던 반도체하고 네. 자동차 네. 업종이 이제 반등을 그거죠.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뭐 그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은 당연히 오늘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아, 예. 가장 안 좋았던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에서 기술적인 반등, 낙폭 가대 구간에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도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겠구나. 사실은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장보다는 훨씬 더 지금 탄탄하게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장 급등했다고 우리도 바로 커플링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성장주가 섹터별로 보면은 사실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야 관세 우려가 이제 해소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 기업들이 오늘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지 그러면 요 기업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좀 보시면은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우리 시장도 안도랠리가 조금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뭐 방어주들 일단 킵해 놓고 네. 성장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네. 오늘 밤에 또 딴말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성장주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뭐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M7 기업들을 필두로 지금 성장 섹터들이 지금 시간 외의 거래에서도 좀 강하게 네.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김영민 매니저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사실 관세로서 피해를 받았던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네. 뭐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정책과 같이 맞물린다고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또 AI 섹터라든지 살아있다. 또 아니면 자율주행 네. 또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뭐 옵티머스 로봇 쪽으로도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딱 시기가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연방회부 수장, 도치 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 중국에서는 막 하프 마라톤, 로봇 마라톤을 열리기도 했고요. 로봇에 대한 발전 속도 그리고 로봇의 17개, 11곳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중에 7곳이 올해 연간 1,000대 이상의 각각 1,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겠다고 했고 예. 로봇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개화 속도와 또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쇼크로 인해서 조금 억울하게 밀렸던 섹터잖아요. 이런 부분들 성장 섹터들이 오늘도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은 의견 오고 있는데요. 알파치노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한 척하는 인간들은 이제 본인 우리 알파치노님이 살아보니까 더 세게 나가면 꼬리를 내리더라. 비타민님은 안타깝네요.
이런 천하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 맘대로 오락고락하는 가벼운 저런 발언들 아무리 훌륭한 사업가였다 하더라도 신뢰 없는 행동에 화가 난다. YS 차님은 오늘 시진핑이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대박이겠네요. 자,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고 이제 이슈를 주셨는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첫 번째 중국 반응을 아직 못 봤다는 거 네. 하나. 두 번째가 외국인들이 어제도 제가 좀 어제 좀 설레발을 쳤는데 어제도 순매도 안 돌아옵니다. 네. 환율 간밤에 또 튀어 올랐고 미국 국채금리 여전히 4.4예요. 그렇습니다. 우려가 남아 있어요, 영민 매니저. 오늘 중국부터가 당장 숙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 팔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이제 자금의 성격을 네. 조금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의 대부분 패시브 자금, 소위 말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지금 선호 심리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을 살려고 하고 네. 미국 주식 채권까지 지금 팔고 팔고 있는 있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 글로벌 펀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 있는 펀드 자금들은 주식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매도가 나오는 나오고 거지. 있는데. 한국만 못 났으니까 여기는 매도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네. 이해하시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굉장히 어쨌든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물론 네. 중국 쪽의 화답을 기다려야 되지만 네. 근데 저는 시진핑 주석이 아니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예. 시진핑 주석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네. 그냥 묵묵부답이 계속될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판이 또 깨진다 이렇게 네.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좀 강한 협상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쪽에 지금 뭐 100 몇십 프로, 200 몇십 프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해놨는데 요것도 원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올 네,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네. 파월 의장 해임처럼 원래 해임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처럼 네. 원래 중국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는 협상하려고 했던 했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장이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지의 여부, 물론 오늘 하루만 뭐 매수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오늘은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매도 강도가 좀 적다. 줄어들지 네. 않겠는가, 뭐 그 정도의 예상. 환율이 조금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은 투매가 이제 조금 진정되는 수준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부분을 오늘 시장이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금지도 안 떨어져요. 요걸 그렇죠. 이제 좀 부탁한 것 같은데 중국한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신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오늘은 일단 주식시장이 좀 살아났고 났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약간은 좀 떨어졌어요. 네, 어쨌든 네, 네. 상단에서 지금 4.4%, 4.6%대에서 예. 상단 저항에 조금 걸려있는 있다.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진정되면 당연히 이제 채권에 대한 투매도 진정될 된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채권 투매가 진정이 되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 전반에도 이제 좀 온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 YS 참님 계속 이 의견이 걸리는데 오늘 시진핑이 그런 적 없다 하면 네. 대박이겠네요. 영민 매니저는 그냥 은근슬쩍 따라갈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였는데 중국을 좀 보면 더 쐐기를 마지막은 시진핑이 받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받겠죠. 오늘 좀 네.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협상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진짜 이야기. 좋은 얘기가 만약에 나오고 조만간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만 그러면 나와도 좋은데. 시장은 정말 크게 네. 환호를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국가의 어떤 수장으로서 일단 트럼프의 어떤 행동들이 뭐 미치광이 전략이다 아니면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신뢰도를 미국의 어떤 그 스스로. 시스템 자체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발언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전략을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내일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사실상 이제 정책에 또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약간은 양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이게 뻔히 수가 보여버리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 정책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관세 쇼크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수가 보이면 누가 그거를 응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도 한 치 앞도 모를 정책과 그리고 또 정말 미치광이 정말 미치지 않았다라고 봐요. 사실 근데 미치광의 전략으로서 전략을 해야 결국에 이제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고 중국의 시진핑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까지 결국 자기의 원하는 대로 데리고 오려면은 원래 미친놈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미친놈이 되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일기 때 겪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미국이 결국 이제 미국의 경제를 망치고 전 세계 경제를 망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었죠, 그때도. 결국 정점을 네. 지나가고 있다라는 해석 때문에 오늘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도 일단 어느 정도 정점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일기 때와 다르게 처음에 모든 악재들을 쏟아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 뭐 3,000% 이상의 뭐 관세를 매기겠다 태양광 쪽에 네. 그런 얘기가 나와도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젠 최악은 지나갔고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중국과의 어떤 협상과 또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거부 안 약간의 한다, 코멘트가 중국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어. 중국 또한 계속해서 강대강 기조로 4년 내내 가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말 바꿀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트럼프의 줄 때.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을 네. 때 그러니까 먼저 사과를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잡는 게 원래 또 인지상정인 거지. 거기서 갑자기 또 무시해 버리면은 네. 이건 정말 종잡을 수 없게 또 트럼프도 진짜 막가파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같이 융화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오늘과 내일 안에는 시진핑이 직접 말 안 해도 중국 상무부에서라도 약간의 코멘트가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오후 한 2시에서 5시 사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프리마켓이 있으니까 그렇죠.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의 반응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오늘까지는요. 뭐 진짜 끝판왕은 파월이지만 확인하시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의 일반은 또 달려야 네. 될 텐데 영민 매니저 어디로 달려요? 사실 이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다 지금 다들 막 갭상승 출발하려고 프리에서.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근데 우리 국내 증시가 저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티는 이유는 대외적인 리스크, 관세 리스크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 이슈라는 그거죠. 또 우리 시장만의 또 강점이 지금 네.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역대 우리 시장에 가장 좀 종목 매매하기가 좀 좋은 장이 바로 이런 시장이거든요. 섹터 전략이 이제 그래도 통하고 있고 편하고. 관세 정책을 좀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 어제는 또 우리 시장에 또다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슈가 또 강하게 네. 이제 부각이 좀 됐잖아요. 네. 탄소 포지 포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 정권의 또 이 신재생 그린 뉴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온갖 요란하게 이제 했는데 시세 났었죠. 사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의 어떤 연속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감안했을 때 지금 막 이렇게 비중을 또 늘리는 거는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쪽 저쪽 좀 다 걸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오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바로 이제 G2 파워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원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원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종목은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여러분들 태양광과 풍력 그 아무리 발전해봤자 ESS 옆에 같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래요. 일조량이라든지 뭐 또 특히 풍력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ESS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G2 파워는 작년 10월 달에 G2 USA, G2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미국 현지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미국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ESS 시장에 이제 진출을 선언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불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친환경과 관련된 이런 모든 이슈를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G2 파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풍력도 좋지만 사실 이제 원전도 유럽에서 이미 뭐 친환경이라고 인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친환경 발전의 하나라고 보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온갖 정책적인 이슈들 가지고 AI를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AI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급을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좀 대안이 되고 있는 건 원전과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그런 이제 관련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G2 파워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국 수력 원자력, 한전 뭐 이런 이제 주요 정부 기관 부처들을 고객사로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에너지 기업하고 300억 규모 이제 MOU 체결을 있고요. 해가지고 네. 미국 현지의 ESS 시장 이제 진출을 이미 해놓은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순행식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확산이 좀 될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일 내일부터죠. 광주 전남 지역에 또 지역 경선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 전남 지역에 또 가장 먼저 지금 일정이 해상 풍력 타워 방문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역 경선을 한다는 건 그 예.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그거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 쪽에 지금 풍력, 해상 풍력 타워나 이런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강조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이제 컷오프 돼가지고 네. 4명이 또 국민의힘도 전국 순회 경선을 또 할 시작하죠.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역 공약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생 쪽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어저께 이미 SK 이터넥스나 뭐 S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막 상한가 가져 막 그러니까요. 급등하고 이런 이제 우리 흐름들이 풍력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네. 나왔기 네.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이미 급등한 종목을 좀 추격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ESS.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ESS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 거기에다가 SMR 수혜주로도 또 거론될 수 있는 G2 파워 요 세 가지 이제 매력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발 종목으로 소개를 조금 해드렸고요. 네. 가격 전략이 중요한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벌써 뭐 5, 6% 정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일정 부분 갭 상승은 뭐 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8,000원 아래에서 일단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조금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장중에 한번 매수했다가 또 조금 이제 눌림목 조정 오면 또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사고자 하는 물량들을 좀 분할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1차 네. 목표가는 9,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연초에 뭐 9,500원 정도 고점까지 한번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 가격도 조금 올려가지고 7,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G2 파워로 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전과 SMR이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이제 기존대로 하면 되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원전을 에너지 믹스에 넣겠다는 네. 선언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네, 폐기했잖아요. 걸리죠. 네. 걸린다는 거 하나와 ESS를 오히려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우리의 태양광 풍력 당연히 ESS 없으면 안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어제 풍력이 좀 떴고 오늘 저도 지금 아침에 왜 지금 풍력이 또 프리마켓에서 뜨나 봤더니 민주당에서 오늘 네. 해상풍력 타워 맞습니다. 타워 방문 일정이 그것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네. 이어서 이제 풍력이 뜨는데 풍력도 ESS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G2 파워를 오늘의 일발로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준호 매니저 네. 드디어 테슬라를 봐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 시간 외에서도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네. 뭐 어닝 쇼크는 우리가 다 압니다. 네, 그 다음부터 맞습니다. 머스크의 입 네. 가볼까요?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고 네. 예상했지만 시장 컨센보다 더 하회하는 네, 매출과 또 단기 순이익 예. 같은 경우 거의 70% 이상 네, 감소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그 이상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났으면 네. 이미 악재가 반영되고도 과도한 하락이 나와줬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머스크의 입이 중요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최근에 실적의 둔화는 뭐 무역 정책이라든지 정치 환경을 네. 꼽았고요. 근데 결국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정말 일론 타임으로 또 지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힌트를 줬던 것처럼 6월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게 이제 로봇인데 네.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내에 캘리포니아 프리모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오티머스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원래는 연내 목표가 10,000대인데 그래서 네. 최소 5,000대까지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에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아, 옵티머스 발언도 했나요? 맞습니다. 제가 못 예, 보고 들어와서. 맞습니다. 예. 이 프리모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네. 로봇 관련된 양산을 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동안은 프로토타입을 양산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규모로 양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프리모트 공장에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또 기존에 했던 발언이 이제 5,000대까지 양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나왔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낮이 어떻게 합니까? 낮이. 어떤 거요? 낮지요. 닿지요? 예. 닿지. 도지. 요게 중요한데 예. 이게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제 시간에서 급등했죠. 급등이 나오기 예. 시작했던 게 일단 지금은 가장 기대했던 게 5월달 안에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도지 수장으로서 물러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하겠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원할 때까지는 계속 임기 동안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하고 앞으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시간에서 다시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대로 상반기 안에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자들이 원하는 저가형 모델의 어떤 출시 시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로봇 택시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 도지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
철수는 오히려 5월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이제는 네. 어느 정도 중요한 임무는 끝났고 서서히 일주일에 하루 또 아니면 이틀 정도만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 다시 한번 테슬라 쪽에 5월부터는 집중한다라는 얘기가 보통 6월 달에 로보택시를 어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테슬라에 매진한다라는 어떤 소식으로 들리면서 지금 시간에서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가장 원했던 발언들이 다 나와줬기 그러네요. 때문에 실적과는 상관없이 지금 시간에서 강하게 받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악의 어떤 관세 쇼크가 좀 지나가고 나면은 테슬라도 결국에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트럼프의 오른팔로서의 주가가 더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관세 쇼크가 끝나고 미국의 어떤 증시가 안정을 찾고 결국에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결국에 2025년도의 어떤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발표를 안 하고 2분기에 좀 발표한다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는 그냥 결국에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서 마지막 어떤 실적 발표고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게 6월부터 이제 로보택시 출시와 또 이제 올해 안에 또 이제 그 옵티머스 로봇의 어떤 양산, 대규모 양산이 결국에 AI 로보틱스로 본격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발돋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발언을 모두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가 도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떠나진 않지만 그래도 활동을 줄인다. 그리고 이미 중요한 업무는 이미 끝내놨고 맞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일주일에 하루나 많으면 이틀 정도만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5월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5월, 6월에 본격적으로 계획대로 한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다. 하고 내년에 대량 생산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고 숫자는 옵티머스 발언도 했다. 네, 맞습니다. 그거죠? 생산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구축한다. 대량 양산으로 가겠다. 자율주행 관련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내년 양산을 얘기했다는 건 이제 올 하반기에는 모습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로보택시와 여름에는, 이제 대규모 이 자율주행 FSD와는 조금 다른 게 끝났다는 로보택시는 거죠. 택시고 그리고 FSD는 이제 기존 차종에 이제 풀셀프 붙이는 드라이빙이 건데. 들어가는 건데 일단 지금 당장 처음에 로보택시의 어떤 출시는 기존의 모델 S와 모델 X에 이제 그 FSD 풀셀프 드라이빙을 접목시켜서 실어서? 택시 운행하고 또 일부 프로토타입으로 생산했던 사이버 캡만 같이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그 로보택시로 돌아다니다가? 출시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 개인들도 사이버 캡을 사서 우리가 또 이제 우버 택시처럼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자동차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대가 내년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매출과 또 숫자가 찍히는 부분은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면서 텍사스에서 이게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돌아다니겠죠. 로보택시가 순조롭게 운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라이센스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캘리포니아 주를 필두로 다른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 FSD 자율주행이 로보택시가 계속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컨콜 끝났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가 생각하는 테슬라 관련주가 있다면요? 일단은 뭐 몇 가지 이제 컨콜과 관련된 건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실적은 일단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어닝 미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실적은 안 좋았는데 지금 주가의 반응을 보면 이미 실적 안 좋은 건 다 선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덧지 업무 비율을 줄인다는 거 그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보고 다만 사업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슈퍼바이즈드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게 사이버 캡이 아니라 실제로 모델 Y, 기존 모델 Y에 이제 실는 탑재를 거예요. 하는 걸 이제 6월부터 네. 출시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웨이모를 견제를 해가지고 웨이모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웨이모는 굉장히 비싸다. 근데 테슬라는 웨이모에 비해서 4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완전 자율주행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경쟁력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로보택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있었기 좋아요. 때문에 지금 실적은 안 좋았지만 적어도 이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분명히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을 보면 로봇하고 당연히 자율주행 쪽이죠. 자율주행 쪽은 SOS랩이라든지 퓨런티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실망감에. 반등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분명히 이제 자극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발언. 어제도 하이젠 RNM이라든지 그다음에 SPG 같은 기업들이 좋았거든요. SPG도 최근에 감속기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쪽에 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SPG라든지 하이젠 RNM 로보티즈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기업들도
테슬라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 관련주 오늘 한번 테슬라 연관 상황에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두 종목 볼 텐데요. T 로보틱스, SNT 다이나믹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S&T 다이내믹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방산 기업들이 좀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최근에 뭐 사면이라는 기업도 자체적인 무인 로봇을 또 이제 국방 로봇을 또 개발을 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분출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K2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엔진은 또 이제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제도 이제 방산 기업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들어와 줬고요. 결국에 이제 방사는 관세에서 나름 자유롭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K 방사대 우수성과 또 이제 연내 또 이제 유럽의 추가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 있고 또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맞춤식 또 이제 K2 중동 쪽에 계속해서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S&T 다이맥스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신고가 랠리 부근에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직전 고점 라인 때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그리고 이제 SK온의 직접적인 SMR 로봇을 실적으로 물류 이동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뒀다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나 높다라는 판단에 4월 8일 날 말씀드렸고 한 지금 20% 정도의 어떤 수익 구간인데 저는 오히려 로봇 섹터가 충분히 가격 조정을 좀 받아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관세 쇼크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게 나름대로 로봇 섹터이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T 로보틱스가 우리가 워낙에 바닥에 잘 매수해서 그렇지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이고 레인보우와 SK 같이 협력 파트너사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LG가 가장 이제 로봇 쪽에 그 진심이고 또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실적으로 휴머노이드 AI 로봇에 진심이죠. 특명을 내린 상태다 보니까 관련해서 SK와 또 그리고 삼성 쪽에 가장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인데 T 로보틱스와 물류 이동 로봇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최소한 이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 14,000원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4,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스크 버퍼 좀 받을까요? 약간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요. 물론 뭐 이제 오늘 태양광 쪽도 워낙에 수급이 좀 쏠리고 또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오히려 로봇 쪽이 근데 다만 오히려 로봇 쪽이 갭상승이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태양광이나 뭐 자율주행 쪽이 갭이 막 5%, 뭐 7%, 10% 떠버서 출발하면은 사실 이게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던 로봇 섹터가 사실 저는 AI의 어떤 다음 격정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에서 오히려 갭이 적게 뜬 로봇 섹터가 오히려 성장 섹터의 가장 대표격으로 하반기의 어떤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격 매력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 같고요. 영민 매니저의 두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이소프트, 메지온. 네, 메지온 먼저 좀 메지온 해드릴게요. 갈까요? 요즘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요. ABL 바이오가 어제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지금 시총 3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오늘은 메지온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네이처셀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네이처셀이 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이처셀이 미국 FDA 혁신 인재 치료제로 지정을 좀 받으면서 막 점상한가 가고 이랬었는데 어제는 또 굉장히 좀 이례적인 국내에서 임상 3상, 조인트 스템 임상 3상을 진행했잖아요. 그 디자인 자체를 미국 FDA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정식 3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보통 이제 미국 FDA에서 우리가 이제 판매 승인을 받으려면은 미국에서 하든지 글로벌 임상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임상한 걸 가지고 미국 FDA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가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워낙 또 희귀 질환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 이제 기반의 치료제다 보니까 그 희소성을 이제 인정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인 종목이 어저께 이제 코롱 티슈진 역시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지온도 유데나필 이제 폰탄 수술 치료제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리뷰해드렸던 온코닉 테라피틱스, 메지온, 네이처셀 이런 기업들은
전부 이제 미국 FDA 지금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제 지정을 받았다거나 혁신 의료제로 이제 지정을 받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 희귀질환과 관련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지오는 또 추가적인 이제 자본 조달에 대한 얘기, 임상 3비상 성공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뭐 아주 급등한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지금 이쁘게 상승을 잘 하고 있거든요. 네. 4만 원짜리 좀 뚫으면은 추가적인 이제 상승 랠리가 충분히 진행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니까요.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을 좀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 이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솔트룩스와 이스트소프트 이 두 대장주들이 가장 먼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 정책 이슈가 지금 뭐 태양광도 나오고 풍력도 나오고 원전도 나오고 막 온갖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목이 이제 조금 분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또 광주 전남 쪽에 이제 지역 경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 AI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강조에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센터 만든다 그랬잖아요. LS 그룹 맞습니다. 이제 요번에 가면 또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솔트룩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는 오히려 눌림목 조정을 또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40% 넘게 이제 수익이 났다가 고점 대비 또 조정이 살짝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22,000원 아래에서는 이스트소프트는 또 재공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광주 전남 쪽에 대규모 AI 센터 짓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영남 쪽에 분명히 또 대규모 AI 센터 짓는다라는 얘기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런 이슈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AI 종목이 저는 탑픽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태양광, 풍력 막 이런 애들이 또 어제부터 막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따라붙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솔트룩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잘 사놓으시면 이제 국민의힘도 지역 경선을 시작하면서 AI가 또 붐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지온과 이스소프트 두 종목을 리뷰를 했습니다. 자, 아마 오늘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호남 방문이 있어요. 민주당의 호남 방문 경선 관련해서. 그게 아마 지금 신재생 쪽에 고루고루 또 좀 훈풍을 불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막 하시라는 게 아니라 체크는 해야 되니까요. 일단 체크하는 거죠. 왜 갑자기 어제 오늘 풍력이 오르지? 이런 것도. 근데 영민 매니저는 데이터 센터로 가야 된다. 그렇죠. 좀 더 큰 그림을 보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 가야죠. 오늘의 일발은 아까 이제 T 로보틱스의 후속으로 어제 로봇주들이 사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강하게 시세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AI의 어떤 이제 패권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AI 다음 격전지는 AI의 기술 집약체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가장 이제 대두될 수 있는 밸류체인 구축에 있어서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 SPG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실적으로 지금 베이징에서 뭐 최근에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을 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휴머노이드 기술과 첨단 산업 기술의 어떤 향연을 전 세계에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제조사 중에 11곳 중에 6곳이 연내에 각각 1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테슬라의 어떤 이제 실적발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제 계획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던 만큼 반 테슬라 진영에서의 어떤 휴머노이드 개발 속도를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피규어 AI, 미국의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4년 안에 10만 대를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제 보선 다이맥스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연내에 또 양산을 해서 본격적으로 현대차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를 필두로 한 현대차 생산 라인에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국내 대학과 또 그리고 기업들 40여 곳이 협약해서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팀이 본격적으로 가동했잖아요. 그래서 SR, 그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삼성의 휴머노이드 팀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했을 때 SPG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과 또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있어서 이 밸류체인, 원가 절감과 또 생산력 확대, 또 수익성 향상을 한다고 했을 때 밸류체인 구축이 가장 핵심인데 그중에서 가장 1순위로 항상 이제 예전부터 삼성에서 밝혀왔던 게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대규모 M&A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국내 기업들 중에 가장 1순위는 저는 SPG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와 꾸준하게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2년 넘게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으로 SPG고요. 그리고 네. SPG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RBY01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단독으로 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결국 삼성 로보틱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독점으로 SPG가 공급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뭐 보핏을 필두로 한 삼성의 로봇 포트폴리오에 액추에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삼성이 액추에이터는 이제 로봇의 원가의 30에서 40% 그리고 또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가고 협동 로봇은 6개, 7개가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40에서 45개가 들어가고 예. 또 그리고 이제 피지컬 로봇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액추에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예. 결국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무조건 들어가고 최소 30에서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가 이 로봇 밸류체인 구축에 있어서 결국 SPG를 인수를 해야 네.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수익성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SPG의 가치가 높고 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가격의 1순위 또 이제 그 벤더사 중에서 1순위가 감속기 기업 중에서는 SPG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당연히 삼성과 공동 개발했고 레인보우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도 높고요.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서 신성장 동력으로 휴머노 로봇과 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SPG의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의 어떤 수주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예. 이제 충분히 조정 흐름은 나와줬고 결국 이제 SR 휴머노의 팀이 본격적으로 가동한 만큼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 기업은 SPG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탑표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SPG 감속기 기업인데 이 휴머노이드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그게 엄청 비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못한다라고 했는데 네. 감속기가 40%를 차지한다면 이거 원가 절감이 생명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뭐 예.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금 이제 생산 라인업의 공장에서도 결국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거라서 가격이 관건이네요. 맞습니다. 예. 가격이 관건이다 보니까 예. 삼성도 원가 절감 또 그리고 수익성 향상에 SPG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밸류체인 구축하면은 저는 가장 1순위로 국내 기업 중에서 인수한다면 네. SPG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의 M&A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SPG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최근에 어떤 관세 쇼크로 같이 조정 흐름을 놔뒀던 부분들이 네. 가격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AI가 막 비싼 줄 알았는데 그 감속기랑 액추에 그 부품이 맞-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네. 이제 빨리 국산화를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다 네. 일본 걸 쓰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로봇 할 때 좀 무시하고 있는 이 네.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SPG입니다. 가격 전해 볼까요?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한 4%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 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보고 있어요. 이게 분할로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에 일단 1차 매수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전일 종가 가격대 수준이었던 25,500원 정도로 내려오면은 그때 2차 매수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 4% 정도 뜨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괜찮다. 있어서요. 1차 그리고 전일 종가가 2차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37,000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납폭의 직전 고점도 안 되는 가격으로 37,000원 말씀드린 조금만 시장이 정상화 된다고 했을 때는 관세 쇼크로 같이 억울하게 밀렸던 로봇 섹터가 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 때는 21,700원 라인 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발장전 영민 매니저는 G2 파워로 향했습니다. 원전이지만 오늘은 특히 이제 ESS 네. 태양광 풍력과 연관되는 그 ESS에 좀 초점을 맞춰 주셨고요. 준호 매니저는 SPG. 네. 일론 머스크의 입도 있고 감속기의 또 대명사 로봇의 부활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